치아는 평생 동안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잘 관리하고 또 제대로 된 관리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어릴 때 또 부모님께서 매일 이 닦아라 이 닦아라 하셨는데 그때는 또 되게 양치질하는 것이 싫었죠. 그런데 이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엄청 후회합니다. 이 돈은 돈대로 치과에 들어가죠. 또 치료한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또 먹고 싶은 것도 팍팍 못 씹어 먹죠. 진짜 서러운 데다가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 충치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잇몸 관리인데요. 이 잇몸 건강 한번 잃으면 나중에 임플란트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잇몸 건강에 대해서 이 건강민국에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출발! 네, 시청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건강정보의 모든 것 건강민국입니다. 잇몸병은 이 만성염증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해마다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치주병과 생활습관병에 대한 이 연구에서 이 잇몸병인 이 치주 질환이 이 뇌경색, 또 심근경색 등의 이 심혈관계 질환과 더 나아가 이 루마티즘 관절염, 또 당뇨, 또 골다공증, 또 성기능 장애 등의 이 생활습관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당뇨병 환자의 잇몸병 발병률은요, 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높다고 하고요. 이 미국에서 발표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 동맥경화 위험이 약 2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잇몸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사실 잇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잇몸 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보통 젊은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 잇몸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 주로 10대에서 20, 30대 분들에게는 사실 잇몸이 아프거나 또 피가 나고 또 이 치아가 흔들리는 치주 질환보다 이 충치나 치아 크랙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부터 꼼꼼하게 이 구강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40대 정도부터는 이 심한 잇몸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예방법을 익혀서 이 건강한 치아와 또 잇몸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 치주염. 이 잇몸 질환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직 심하지는 않은 단계지만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이 치은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주염이 있습니다. 이 치은염은 대부분 잇몸 염증이 잇몸 주변에만 국한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염증이 더 진행해서 이 치아의 뿌리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 치조골 잇몸뼈까지 염증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심해진 잇몸 질환을 바로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또 이 치주염은요, 이가 또 흔들흔들 또 흔들린다고 해서 풍치라고도 불립니다. 이 잇몸병의 원인은 주로 이 세균 때문에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매일 양치질을 하는 이 목적으로는 이 충치를 예방하고 이 입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는 목적도 있지만 이 무엇보다 이 치태를 잘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이 치태는 플라크라고도 하는데요. 치태는 세균이 모여있는 이 끈적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 치아를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면 이 누렇고 끈적한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치태입니다. 이 치태 속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는데 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 진지발라스균을 포함해서 또 유해한 세균들도 많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이 치주염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치태와 치석인데요. 이 치태를 잘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쌓여서 방치되면 이 치석이 되고 이것들이 바로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이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 잇몸 안에서 독성 물질로 성장하여 이 잇몸 속 염증으로 더욱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매일 양치질을 하실 때 이 치아 사이와 잇몸과의 틈새에 있는 이 치태를 잘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입안에 남아있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치태 안에 있던 세균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강한 독소를 만들고 또 그런 성분이 또 결국 잇몸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잇몸이 붓기도 하고 통증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게 더 진행이 되면 양치하실 때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또 갑자기 다시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그냥 또 잊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이 치태는 그대로 계속 쌓여서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 그것이 치석으로 단단해지게 되면 더욱 칫솔로는 제거가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진짜 치아가 흔들릴 정도가 되어야지만 치과에 방문하죠. 그런데요, 이미 그 상태까지 갔다면 이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예후가 그리 좋지 못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나중에 증상을 느낄 즈음에는 이미 잇몸뼈가 소실되어 녹아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검진하고 또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같은 이 치태와 치석 제거 치료를 해주어야만 이 튼튼한 잇몸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병이 심해진 단계를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염증이 치조골까지 손상이 되면 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가장 큰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염증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이 심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몸을 타고 세균 등이 돌아다니면서 이 치매나 당뇨, 암, 뇌졸중, 또 폐렴 같은 이 전신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최근에는 감기보다도 더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 이런 잇몸 질환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 건강을 위협하는 잇몸병의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평소 잇몸이 약한 분들이나 자주 붓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칫솔질을 신경 써서 닦아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이 치간 칫솔과 또 치실을 함께 사용하여서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이 음식물 찌꺼기를 잇몸에 자극을 준다는 느낌으로 닦아서 이 치석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양치질을 하실 때 이 치실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 치주염과 치은염이 무려 44%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구강 내의 세균들은 평소 활동할 때보다 이 잠을 잘 때, 즉 입안이 마르게 될 때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 자기 전 칫솔질은 정말 더욱더 신경 써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예방법으로는 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인데요. 이 스케일링의 경우 적어도 1년에 1회는 꼭 필요하고요. 당뇨가 있거나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신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잇몸병이 발생되고 진행될 확률이 더 높은 만큼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간격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스케일링 후에는 너무 맵고 또 너무 차갑고 뜨거운 음식을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맵고 단단한 자극적인 음식은 잇몸이 시리는 증상을 더욱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2-3일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술과 담배는 잇몸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 스케일링 시에 일어나는 이 출혈에 대한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스케일링 비용이 부담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죠. 자, 그런 만큼 또 잇몸 건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